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상욱 그리고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이 축사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이재명의 축사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같은 주장에 담긴 꼼수 그리고 이재명의 이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재명은 우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 그만큼 정치인은 돈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하고 싶었던 주장은 이게 아닙니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죠. 이현령 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그 법률을 개정하자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민주당은 오늘 토론회 기사가 보도되고 나니까 언론에 기자들이 많이 비판을 했죠. 자기가 선거법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이 선거법 개정을 주장한다, 이렇게 기자들이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은 언론에 보도된 서면 축사는 선거법 위반 선고 하루 전인 14일 날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또 1심 선고 이전에 보냈던 축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지 마라, 이런 주문인 셈입니다. 민주당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축사는 보통 미리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주장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14일 날 보냈다 했으니까 15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징역형까지는 몰라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민주당이라고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상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원고를 미리 준비해뒀다가 15일 선고 결과를 보고 전달했을 것입니다. 불과 하루 차이입니다. 두 번째, 설령 미리 원고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징역형까지 선고됐다면 원고를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축사를 취소했어야 할 일이죠. 15일 날 선고가 됐으니 오늘 20일 날 이제 행사가 있었으니까 그날 아니면 그 이튿날이라도 원고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축사를 취소하면 5일 전이었으니까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도 방치해뒀다가 언론에서 비난을 하니까 이제 와서 선고 하루 전에 보냈던 축사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해명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징역형이 선고됐으니까 더 선거법을 바꾸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축사를 수정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개정된 선거법으로는 아마 이재명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면소라는 것입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가 오늘 이재명의 축사가 공개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재명의 시커먼 속내를 폭로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밝힌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그 조항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 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여기까지는 뭐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핵심은 이 사항입니다.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이 조항인데요. 범죄 후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법령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면 사법부는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소는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한 내용대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이재명은 당선 무효도 또 민주당이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는 일도 또 이재명의 피선거권 제한도 모두 없었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이재명은 완전히 해방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만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정말로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가 드러나니까 축사를 일주일 전에 보냈느니 어쨌느니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개정의 숨은 뜻은 또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폐기가 어려우면 벌칙 조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우리 형법 제2조 제2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범죄 행위 시의 법이 아니라 재판 시의 법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난 구선거법이 아니라 새로운 개정되는 선거법의 적용을 이재명은 항소심부터 그 개정 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법정형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을 정해버리거나 아니면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상실 기준을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징역 2년 이상으로 상향해버릴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법이 적용되게 되죠. 그러면 이재명은 그 부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해서 항소심에서 이재명의 형량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되어도 피선거권 상실이 안 되게 그렇게 법조항을 개정해버리자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역시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번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를 향해서 법기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법기술자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걸핏하면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해서 위인설법이다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지금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뭐 끈끈이 한 건 할 때마다 그렇게 욕들어 먹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에게만 적용되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이재명 예외법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생각처럼 선거법 개정에 착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할 것입니다. 사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든가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조항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벌금 100만 원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배지를 너무 쉽게 날리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벌금도 훨씬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처음 제정할 때는 의원직을 날리는데 벌금까지 또 과도하게 내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의원직은 의원직이고 벌금은 벌금이라는 것이죠. 벌금 100만 원을 한선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애시당초 벌금액을 낮게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벌금 3천만 원 이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판사들이 의원직을 날려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의원직까지 날리는 것은 좀 가혹하다, 좀 과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뭐 벌금 1,000만 원이나 벌금 2천만 원 이 정도 벌금을 부과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은 사실 다른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액과 형평성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벌금이 낮게 선고된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벌금액을 높이면 판사들이 판례를 새로 만들어가면서 알아서 날릴 사람은 다 날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재명이 주장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요구 역시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참 그야말로 경이로운 발상이면서 굉장히 보통 놔두개론, 웬만한 놔두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죠. 이재명이 오늘 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 대해 과거의 이재명도 소환됐습니다. 이재명은 과거 박근혜 청와대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연설문 사전 유출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당시 청와대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트위터, 지금의 X죠. 트위터를 통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또 성남시장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왜 본인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들이죠. 자신이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발상, 국회가 이재명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지금 뭐 자기 민주당만 해도 170석의 모든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국회를 자기 내 주머니에 있는 공깃돌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겠죠. 뭐 스스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고 하니까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밀어버리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